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야. 대통령이 그 면직안을 또 재가를 했는데 예. 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예상 못했어요. 어. 뭐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꼼수를 쓸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꼼수다. 있을까? 그러니까 이 방통위를 언론 장악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용하겠다는 이 뭐랄까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올라와서 통과될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필리버스터도 포기하면서 네. 그러면서까지 막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됐죠. 지금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으려고 했을까? 언론 장악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 이동관이 좋아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여론 지형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리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요 지금 현재 이 탄핵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법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공수처에 고발도 돼 있어요. 네. 아니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가 고발이 된 상태고 수사가 필요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면직안을 재가를 한다 대통령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수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걸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이 3시에 지금 본회의 열리고 있는데 이 본회의 열리기 전에 이걸 제가 해서 어떻게든지 탄핵을 막아보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 임명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정부는 방통위 2명 있는 그 방통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언론 지형 만들고 언론 탄압해서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서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좋은 결과를 얻어보겠다는 그런 네. 꼼수. 이 꼼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계속 쭉 보여왔던 이른바 언론 장악, 방송 네. 장악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렇죠. 선언이다. 그런 선언이죠.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걸 사임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이 혼자서 이걸 결정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27일인가요?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이동관 전 네네. 방통위원장이. 그때 기억나시죠? 내가 탄핵이 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거다. 네. 그때부터 아마 논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 구성으로 보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도 없어요. 막을 수 없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몸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잔머리를 지난번 필리버스터 중단할 때도 잔머리였어요. 그때도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원래 하기로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순서까지 다 정해놨어요. 네. 자기들. 그러다가 갑자기 이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그걸 무산시켜서 그렇게 했죠. 그게 두 번째로 지금 연기해놨다가 다시 이번에 본회의 열리니까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으니 결국은 네.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방통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정원이 5명이고 네.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5명으로 구성돼서 서로 합의하고 합의제 기관. 협의하고 네. 이러라고 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위원회. 그러면 부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독임제 장관들이 네, 있는 그런 부로 안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방송의 공정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언론의 공정성이 중요하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원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깡그리. 뭐 저는 거부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거부권도 그런 거잖아요. 예. 입법부의 입법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렇죠.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정부는 정말 언론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달라지지 않고 지금 했던 대로 쭉 갈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규탄 대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예. 와서 똑같이 방통위를 또 이렇게 운영한다고 한다면 우린 또 탄핵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시 탄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물론 5개월인가요? 몇 개월 했잖아요.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적들을 가지고서 탄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인사청문회 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최소 제가 볼 때 이제 임명하고 그러니까 뭐 지명을 하겠죠. 방통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청문 보고 채택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 저 행정부로 갔다가 다시 국회로 네. 이런 과정이 또 지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최소 한 달 정도 걸려요. 아,
그럼 12월 말쯤 돼야 임명이 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최소한 어떤 역할을 해. 그러니까 뭘 할지 뭘 모르겠어요. 해야지. 해야지 네. 탄핵을 하지. 뭐 탄핵에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탄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선 때까지 간다는 아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총선 때까지 원래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예. 직무가 정지돼서 그렇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처럼 한 4개월 정도는 업무가 정지가 정지가 되니까 되죠. 방통위가 제 기능 못할 거다. 예. 그럼 방송 장악, 언론 장악 멈출 멈출 것이다라고 것이다. 봤는데 예. 그런 전략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꼼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꼼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네. 방통위를 통해서 언론 장악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게 멈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동관을 사임시키는 방법을 찾겠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희 댓글도 올라왔는데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대로 가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할 거고 지명하면 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누굴 또 지명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나마나 저는 그러니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하면 이동관과 결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올 거예요. 아하. 그럼 당연히 언론 장악, 방송 장악 할 거고요. 예.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냥 여론전 하는 거죠. 여론전 하고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뭐 문제 있는 부분에서 저항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안이 있다면 뭐 이런 방안인데 그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명이 공석이잖아요. 그럼 3명을 민주당이 추천할 두 명의 2명. 방통위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 명 하면 3명을 임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로 보면 3대 2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표결에 가면 결국 지게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뭐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합을 해보면 여기서 이걸 뭐 임명을 막거나 할 수는 없다. 그건 없죠. 그럼 만약에 새롭게 오는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게 다시. 뭐 쌓이면서 탄핵을 다시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그렇죠. 그때까지는 최소 2, 3개월. 계속해서 이른바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그럴 우려가 가능성이 있죠. 있는 거죠. 네, 그런 우려가 있어요. 답답하네요.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할 것 같고 지금 또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을 보면 김은혜 수석도 있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도 있고 김장겸 전 MBC 그러니까요. 사장도 있고 이런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을 것이다. 똑같을 거죠. 이분들 면면을 보세요. 아니 김장겸 그다음에 이진숙 이 두 네. 분은요 MBC에 계실 때부터 있을 때부터 MBC를 그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노조를 탄압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다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방통위원장 임명을 한다. 그럼 방송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방송의 공정성을 상실하는 행동을 했던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방통위원장을 되면 MBC 장악을 또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박문재 같은 경우에 뭐 법적으로 그 행정법원에 다시 이제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렇죠.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예, 있어요. 예. 근데 방통위원장 오면 그 기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박민 사장 들어온 뒤에 KBS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니 멀쩡하듯 진행하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뭐 통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KBS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논조도 보세요. 9시 뉴스 논조를 보라고요. 무슨 옛날에 땡전 뉴스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전에 전두환 그 네, 독재 시절에 네. 그것과 거의 유사해요. 대통령에 대한 뭐 동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비판이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다루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보면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이 바뀌면서 논조가 바뀌었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거론한 인사들이 MBC 출신이에요. MBC 공교롭게도 MBC 출신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네. 결국 MBC도 장악하려고 가만두지 않은 하겠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이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 가지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넘겼죠. 그래서 그걸 또 빌미로 하는 거야. 그걸로 빌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번에 여기 전 아, 위원장이 예. 와서 그런 얘기 그렇죠. 했는데 권익위는요 수사권은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권익위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낸 사람 또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해서 그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럼 검찰에 수사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박문진 이사나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데요. 권익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만 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려.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만 보고 네. 그리고 바로 해임을 시켜버려. 아. 이거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네. 결과가 나올지. 아.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예전에 그 박문진 이사 해임하다고 물론 그분이 다시 복귀를 했지만 그때도 보면 권익위에 들어와서 조사가 착수되자마자 그걸 빌미로 해임을 시킨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뭐랄까 빌미로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형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 그 방통위원장 이 자리 이동관 위원장 탄핵 오늘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도 철회농성까지 하면서 했죠. 막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 네. 형식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꼼수라는 말은 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한다. 너무하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하는 국민의 대표들 국회의원들이 이 참여해가지고 탄핵안을 보고해서 표결하려고 하는데 그 당일 사퇴해 버리는 모습들. 그럼 이게 법을 어겼다라고 국회는 주장하고 있고 아니라는 게 뭐 여권의 주장인데 그걸 가릴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지금? 거죠. 헌재에서 판단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탄핵안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 네. 자체를 무산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그랬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해임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렇죠. 해임을 본인이 시킨 건 아니지. 재가를 한 제가 거지. 면직한 본인이 제가 네. 사의를 표명하고 재가를 했는데 그 과정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을 때는 네. 그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임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사직서를 내더라도 일단 기다려. 그렇게 해서 있는 경우 많아요. 공직자들 많이 봤죠, 박 기자도. 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비리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 사직서 내요. 그럼 바로 수리 안 한다니까요. 수사 끝나고 처벌 네. 받을 때까지 있어봐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직서를 받아줄지 말지 아니면 해임을 시킬지 말지 이걸 결정해야 돼. 근데 보세요, 정광석화 같아. 아니 오늘 아침에 사의 표명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걸 바로. 받자마자 재가를 해. 그리고 바로 이걸 국회에 통보를 해. 그럼 명확하게 이거는 국회에서 이 통과시키려는 탄핵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목적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이 과정 자체가 불법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비리가 있다고 지금 국회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안을 낸 거잖아요. 네. 불법적 요인이 없다면 탄핵안을 낼 수가 없어요. 탄핵의 원래 목적은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물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자기는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 사안이 말끔하게 처리될 때까지는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국회에서. 사의를 내자마자 대통령이 바로 사인을 해. 참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그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되면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고 뭐가 바뀌고 달라졌는데? 있다고 했는데 쭉 지켜보면 오늘 이 사태까지 놓고 보면 달라진 게 없고 없어요. 꼭 이 네. 방송 언론은 장악해야겠다.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이에요. 의지를 보여준 거네요. 네. 더 웃긴 건 네. 방통위원장이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사의 표명하고 제가 하거나 기자간담회 했죠. 기자간담회 마지막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언론 정상화, 방송 정상화래. 내가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정상화입니까?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방송을 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뭔 정상화예요, 대체? 방송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한대. 웃기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방송 정상화 아니고요. 네. 정상적인 방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